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6월 3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발표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 인플레 예상인데요. 점점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모두가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4%대로 내려와서 좀 횡보하다가 4%, 4.1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요. 그동안 풀린 돈을 회수한다고 하지만 은행 사태 때문에 요 3, 4월 달에 좀 더 썼다가 다시 지금 거둬들이는 중입니다.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면 이 상태로 되어서 거의 7조 달러 정도에서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8조 달러가 넘게 시중에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지표 중 제일 중요했던 지표들입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변함이 없습니다. 0.4%에서 벌써 5개월째, 6개월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임금이 계속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상승하면서 핵심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0.4면은 연율화 시키면 약 5.2 정도 되는 거고요. 연준 목표 2%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시킨 물가는 전년 대비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워낙에 높았으니까 기저효과 때문으로라도 지표는 당분간 계속 연율화된 지표는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질 소득인데요. 서비스, 부동산, 근원임금 이쪽이 계속 내려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임금 지표는 요즘 파트타임 잡이 늘어나면서 임금 상승은 조금 둔화됐죠. 그러면서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은 거의 약 1년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0.1에서 마이너스 0.1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산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매 판매,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는 거의 바닥을 내려와서 지금 (0.4%까지) 1% 밑으로 2개월째 연속 내려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서서히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세가 0.4%로 내려왔고요. 조금 지나면 소비가 증가세가 멈추고 밑으로 하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금리를 계속 어떤 실물 경제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린스펀 2007년도에 5.25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저신용자에게까지 엄청난 대출을 일으켰던 그때 상황이랑 비교는 안 되겠지만 소매 판매와 금리 이쪽에서 거의 이제 서서히 둔화되다 못해 증가세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하락세로 돌아서면 침체도 곧 그만큼 다가온다는 의미가 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연준에서 금리 동결하면서 장기채 시장금리도 조금씩 소폭 횡보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합니다. 8번의 연준 금리 결정은 2006년 6월 29일 날 5.25%로 올리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모기지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와 주가가 완전 풍지박산 났습니다. 이때 버냉키가 동원해서 돈을 뭐 엄청나게 뿌렸었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뭐 연준도 지금 그때를 같은 금리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을 텐데 성명서를 읽어보면 그 어떤 방향성도 없습니다. 무슨
시장에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는 말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준도 이제 좀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진입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기채 매수 건수입니다. 자료가 좀 남아있어서 편집이 되었는데 편집이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장기채 매수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자금 요즘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 달러의 가치라든지 이런 쪽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뭐 이탈한다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생산인데요. 산업 생산이 이때 어떤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이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낮은 편이죠. 그런데도 아직 0%대에서 벌써 5개월, 6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마이너스로도 갔었는데 계속 내려와서 상승세가 0%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죠.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과 주가지수 선물 보면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6까지 전 고점인 4.998 거의 5%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AI와 반도체 이런 쪽 위주로 해서 몇몇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주가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뭐 나스닥 광풍 불 때랑 진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상당한 예상 이익 전가를 발표하면서 빅테크들이 아주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ETF는 그래서 반도체랑 테크비, 인공지능 위주로 인공지능 테마를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ETF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KRE는 뭐 퇴직연금 없는데 지역은행 지수고 아직 저평가된 게 확실하니까 그렇다고 은행 지수가 망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위주로 계속 좋아 보입니다. 은행, 반도체 지수, 인공지능 이외에는 전부 매도하고 배당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둔화되면서 상승력도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대형 기술주 위주로 상승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생산도 둔화, 소비도 둔화, 아까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도 거의 0%대, 소비도 0%대, 그리고 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가계의 실질 소득도 0%대로 둔화되면서 상승세는 거의 0%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오로지 인공지능과 반도체 중심으로만 탑티어급 대형 기술주들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침체가 그렇게 계속 당겨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쪽 AI 반도체 중심으로 마치 옛날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의 30개 정도 기업으로 줄어드는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형 횡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뭐 그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도 세력과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 두 가지로 주로 집중해서 모아놓기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부동산 관련 지표 발표가 있고요. 연준에서 마더레이트한 스피드로 계속 경제가 확장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그렇지만 금리는 없고요. 이대로 가면 그린스펀 때랑 비슷한 초대형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일종의 과거의 트라우마겠지만 지금은 뭐 저신용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없기 때문에 연준이 약 한 달 반 전에도 금융기관 그런 감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도 발표했었습니다만 저신용 대출은 별로 없다 이렇게 결론 냈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지금 그리고 부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실물 경제가 침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마주,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쪽은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장에서는 이 성장하는 주요 몇몇 주식 위주로 거래하지 않으면 그냥 인덱스 거래하는 것만도 못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